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예, 오늘 5G 장비주에 대해서 또 다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올리는 영상이 5G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인덱스한 동영상은 아마 올해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5G 장비주를 계속적으로 추천을 2017년도부터 사실 드렸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시가총액이 3조 원으로 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조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섹터를 커버할 때 제가 대략 한 30조까지 갈 수 있을 거란 말씀을 야심차게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기준으로 한 2배 정도 남았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저희가 뭐 2배 가까운 수익 자체를 내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저희 5G 장비주 계속 열심히 사랑해 주실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한 12가지 정도 파트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5G 킬러 콘텐츠가 있느냐, 실제로 뭐 별거 없는 거 아니냐, LTE 대비해서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5G가 아니라 트래픽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통신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사실 5G 킬러 콘텐츠는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주제인 장비 쪽에서 보면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G를 굳이 안 하더라도 신규 주파수 투자나 광케이블 투자하게 되면 네트워크 투자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장비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5G를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투자 자체가 트래픽 때문에 일어날 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방송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 주파수에 대한 할당을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거를 왜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주파수 부족 현상을 각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받는 주파수에 LTE를 해도 저희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지만 이왕이면 5G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코비드-19 관련돼서 저희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4차 산업이 코비드-19 때문에 오히려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재밌는 부분은 이 비대면 추세라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라는 거고, 과연 코로나가 끝나도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어느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과거의 산업혁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질병 때문에 사람이 감소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비대면이라는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학교의 동영상 자체도 지금 16개 채널, 24개 채널 이렇게 운영이 되던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과연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저희도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계속 유튜브 찍고 있지만 의외로 괜찮다는 생각을 저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 만났을 때 되게 좋은 채널로 활용하고 이걸 계속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가 이런 동영상 과연 안 찍을까? 저희 판단으로는 그런 판단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가 결국 신규 주파수가 투자돼야 된다는 걸 저희가 가입자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시장이 이제 중국과 일본 시장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인도 시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 네트워크 업종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하나금융투자보다 예상보다 딱 한 3에서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중국, 그 다음에 2분기 때 일본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3개월에서 4개월씩 늦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그 정도 시차를 두고 예의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트래픽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2분기 때 그나마 저희가 일부 업체들이 실적을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좀 면해주게 된 상황이 좀 됐었고, 최근에는 일본 시장이 좋다는 거를 시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됐던 미국 시장이 이제 4분기에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8조
버라이즌 수주도 우리나라를 뜨겁게 했지만 실제로 팩트화 되고 있죠. 저희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료로 인도를 보고 있습니다. 인도 릴라이언스나 타타가 결국 내년도 1분기 때 투자를 할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인덱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경매가 끝났습니다. 3.5기가헤르츠. 저희가 연말에 3.7기가헤르츠 경매가 앞두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버라이즌이 과연 투자를 열심히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이번에 처음 주파수 받은 디치 네트워크가 과연 바로 선행적으로 빨리 투자를 할 거냐. 근데 저는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삼성전자나 노키아 에릭슨이 버라이즌의 수주를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디시 네트워크가 최근에 이제 후찌지에 이어 노키아 수주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통신사들이 이걸 하지 않을 때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미국도 규제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연말에 있을 이 주파수 경매가 2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파수를 꼭 확보해야 되는 버라이즌이나 디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방향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보유주식 투자라도 4분기 때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버라이즌이 작년에도 캐펙스를 좀 올렸지만 올해도 추가적으로 좀 올릴 거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모바일 자체도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에도 얘기했지만 하반기 가면서 투자를 늘릴 걸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니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디지털 니들이 약간 생뚱맞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결국은 디지털 니들은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한 결국은 큰 방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제 5G가 장기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실비출이 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두뇌적인 역할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에서 스마트 팩토리, 자율차를 연결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정부의 디지털 리딩 정책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상당히 반가운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내 투자에 대한 우려가 많으셨죠. 하지만 국내 투자는 사실은 크게 감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료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캐펙스가 저희가 9조 가까이 됐어요. 올해 내년에도 최소한 8조대 초중반이 유지가 될 공산이 충분히 크고요. 오늘 일부 언론에서 통신사들 세액공제까지 해주는데 5G 투자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질책하고 있죠. 사실 통신사들도 암암리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이어서 4분기도 상당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4분기 때 투자가 예상보다 좀 미진했는데 올해 4분기 때 투자를 국내 쪽도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웨이 관련된 또 제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관련된 한국지를 좀 담아봤는데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하웨이가 재고가 없어서 장비 생산 어렵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는 약간 리스크하게 좀 보는 게,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다뤘을 때만 해도 1년 6개월의 재고가 하웨이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는. 하지만 이제는 재고 소진분이 저희가 판단해도 1년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보수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남지 않았나. 그러면 중국 내수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KMW나 RFHC의 실제로 본 중국 매출 자체는 보수로 보는 게 누가 봐도 맞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나머지 국가들, 방금 말씀드린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인도가 태동한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내년도 2분기, 3분기 가서는 유럽까지 시장에 진출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중국 장비가 사용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낮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인 이슈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장비의 수급 자체에 대한 우려를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저 같아도 중국 장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히려 호재로 판단하심이 맞죠. 어차피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재료들은 더 이상 재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등장할 재료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삼성전자 밴더를 주목하라는 얘기를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는 잘 아실 테니까 노키아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서 이제 노키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노키아가 실제로 미국이나 남원 시장에서 힘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가능성을 낮게 봐요.
일단은 노키아가 태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루슨 테크놀로지가 M&A 된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는 어쨌든 사업자로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미국과 유럽에 어떻게 보면 태생을 둔 사업자입니다. 유럽 시장 자체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배려가 있을 거고, 미국은 지금 상태에서 실제로 보면 M&A가 되지 않는다면 노키아를 죽이기는 정책을 피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봐요. 그래서 결국은 노키아가 전반적으로 보면 죽기 어려운데, 삼성전자의 M&A는 당연히 불허할 거고, 에릭슨하고 M&A가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또 반독점 이슈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인가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코나 아니면 미국의 어쨌든 네트워크 장비 쪽에 관심이 있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많은 업체들, 글로벌 그룹들이 아니면 코닝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노키아 인수를 타진을 할 텐데, 그때까지 어쨌든 노키아 살리기는 있을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노키아가 상당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최근에 5G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배당까지 선언했고 CEO가 교체됐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저희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5GHz 대역의 향후에 이제 전망 자체에 대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버라이즌 외에 스프린트나 지금 현재 T-모바일이죠. 그 다음에 AT&T는 사실은 3.5GHz를 사용하지 않죠. 현재 600하고 800MHz를 5G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연 3.5GHz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28 투자를 과연 할 거라는 질문 하시는데, 앞서 언급드린 트래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600에서 800에서 추가적으로 주파수 확정이 가능할 건가 보면 당연히 재분배해서 통신사 밀어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실제로 트래픽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못한 주파수 공급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 신규 주파수 공급이 이루어질 밖에 없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3기가 이상은 당연한 얘기고, 이제는 10기가 안에서도 찾기 어려우니까 27, 28, 37까지 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주파수 사용은 저희가 어차피 향후 네트워크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3GHz, 그러니까 3.5GHz죠. 그 다음에 28GHz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도 저희는 호재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소위 말해서 PR이 높다는 거죠. 저희는 PR이 과연 높은지 고민하실 부분이 뭐냐면, 네트워크 장비 업종의 특성을 보시면 이제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장비 업종은 저희가 이제 PR적인 측면에서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자유롭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번 통신사한테 진입하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미 미국 시장에 진입할 때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최소한 3, 4년은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오래 걸리면 7, 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현재 벤더 설정들, 그래서 각각 통신사에 들어가는 상황, 그 다음에 삼성이나 노키아에 진입하는 상황을 보시면 거의 업체들이 변화가 없어요. 거의 10년, 2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라고 하죠. 이 레퍼런스를 쌓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통신사들이 써주지가 않고, 삼성전자, 노키아도 통신사 눈치를 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잘 모르는 업체를 끼워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체를 생각하면 PR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쇼티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미국, 일본, 중국이 현재 다 시장이 뛰어드는 상태인데 인도까지 들어옵니다. 당연히 공급 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거고, 업체수는 과거 대비해서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이 있지만 엄청나게 줄어드리는 상태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보시면 충분히 저희가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도주 찾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거의 5G 대장주를 다시 보자라는 얘기를 좀 제가 강하게 드리고 있죠. 지금은 저희가 내수가 아니라 미국, 일본, 인도, 유럽을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업체에서 1, 2등 하는 업체가 아니라 3등, 4등 하는 업체가 삼성이나 노키아 통해서 과연 미국이나 유럽 진출이 그렇게 원활할까요? 쉽지 않아요. 버라이즌이 전 세계 갑 오브 더 갑이고, 유럽의 통신사들 상당히 깐깐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지금 수출 성과를 보여주는 업체들만이 결국 높은 멀티플을 용인받을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이게 선발 주자들 아니면 쉽지 않다는 거고요. 후발 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일본 기대감으로 막연히 올라온 업체들이 옥석 가리기가 지금부터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과거에 작년에 보면
저희가 KMW가 주도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작년 여름에. 근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주가가 대다수가 올랐었던 경험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어쨌든 선발주자 위주로 저희는 보자라는 전략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KMW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RFA 차트를 이 자료를 통해서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과거 시가총액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 먼저 이제 시장의 패턴 자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거 사례를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죽 장비 움직였죠. 인빌딩, 유선 장비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송 장비까지 옮겨갈 거고 저희가 하나 더 나가서 통신사까지도 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2021년도는 내년도를 길게 보면 인빌딩이나 유선 장비 업체들이 움직일 때다. 근데 전체로 판단했을 때 무선 관련된 업체들은 수출 관련주들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토픽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가 뭐 에스테크놀로지를 폄하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KMW하고 STK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이익의 함수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출이 격차가 2배, 3배 벌어지면 이익은 거기에 곱하기 2배, 3배 더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3배 벌어지면 이익은 10배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STK와 KMW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를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2.4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다시 성수기로 KMW가 진입했을 때 이익의 격차는 다시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 격차가 올라간다고 보면 선발주 투자가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MW와 RFA 차트를 저희가 토픽으로 선정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출 부분에서 많은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 미국과 인도 쪽에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 추가적으로 커버를 아직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광케이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작 안 한 상태라고 좀 판단해 보면 이 광케이블 업체들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심군으로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